미국의 1월 CPI 결과가 나왔잖아요, 간밤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조정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도 오늘 크게 좀 얻어맞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좀 아웃퍼폼했다라는 분위기였고요. 미국의 CPI 쇼크가 나온 이후로 국내 시장에 어떤 변화가 감지가 됐었을까요, 대표님? 예, 또 주도주 바뀌는 것 같아요. 또. 주도주가 또 바뀌나요? 예. 일주일 만에? 예. 어떻게 해요, 대표님?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18일 전에 제가 그만두라고 그랬던 전쟁 관련주가 이제 다시 가는 것 같고. 네. IT는 저는 CPI 좋게 나올 것 같거든요. 예상을. 그래갖고 근데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굿이즈 배드로 작동해서 CPI 전에 다 팔아라. 그래서 SK하이닉스 억 단위 투자해갖고 13만 초입한 거 13만 5천 원 15만에 다 팔아라. IT도 단타로 하라. 그 전략을 해서 다 현금화 시키는 전략을 유도해 드렸거든요. 네. 결론은 배드 이즈 배드예요. 제가 이렇게 쇼크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의 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매매 주체별 동향. 13일 전까지 이제 그 현물에서 외국인이 거의 9,600억, 선물에서는 9,400억. 그러니까 제가 전번 시간 화두가 조 단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될 수가 있다. 네, 하루에 30포인트가 움직일 수도 왔다 있다. 갔다. 그리고 금융투자는 현물에서 7천억, 선물에서 1조를 때렸습니다. 오늘 선방한 이유는요. 저는 이거 같아요. 왜 금융투자가 이제 산 걸 엎어치게 하면서 선물 매도한 거를 환매수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현물에서 1,000억 그리고 선물 매도가 그렇게 크지를 않았습니다. 요 상황에서 주체가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때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 방산주들이 급등하는 게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쪽의 에너지가 올라왔다는 거, 네. 요거 하나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오늘 오른 섹터들의 단어입니다. 초전도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섹터를 이렇게 급등을 시키네요. 근데 수익률 게임에서는 최고의 종목입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은 이게 3월 4일 날 뭘 발표를 한대요. 3월 4일 날 퀀텀 연구소에서 네네. 공개를 한다는데 뭘 공개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기대감으로 좀 더 갈 수는 있겠네요. 근데 이제 먼저 간 선도주 파워로직, 신성, 델타테크가 조정이 죽고, 나왔죠. 예. 그다음에 덕성, 서남, 이 CCS 이 종목은 1,000원이 4,000원 가서 당연히 4배나 가고, 네. 이 서남은 거의 적자 기업입니다. 연속 적자 기업인데 적자는 무슨 상관이냐. 오히려 이런 급등을. 그리고 CXL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우주항공, 이건 방산, 핵융합. 오늘 이 단어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작년 10월 말에서 1월 18일까지 주도했던 섹터의 단어들이 여기서 막 나옵니다. 그리고 1월 18일부터 지금 주도했던 지주사들, 종합상사, 은행, 항공, 조선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주사들이 오히려 거꾸로 조정이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선방한 느낌은 IT가 그나마 아침에 깨파랗게 돌려놓은 거. 네. 그게 오늘 그나마 선방한 것 같은데 저는 16일 확인할래요. 16일이요? 옛날 같으면 CPI 다음에 PPI가 그 다음날 바로 발표됐거든요. 네. 오늘 밤에 이런 스타일로. 근데 이번에 PPI는 월요일날 발표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PPI도 뒤통수 때리나 또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날을 22일로 잡겠습니다. 21일 날이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부러지면 이 장은 미국 시장 우리든 모든 시장이 다 부러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선을 2600, 350, 그 다음에 엔비디아 700불. 네. 어저께 그 CPI 쇼크 나오면서 시작하자마자 급락하면서 엔비디아가 700불을 깼어요. 그러다가 돌려놓았거든요.
그러니까 PPI 나오구나 22일 실적 발표될 때까지 700불과 750불 사이에서 700불 안 깨고 대반등 주면 아직도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소부장의 순환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700불을 갖다 대기해서 붕괴하는 음봉을 맞으면 우리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조정으로 들어가서 3월 달까지 조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22일과 16일 날 두 가지 선을 딱 거놓고 한번 체크하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SK하이닉스를 억 단위 투자해갖고 13만 원 초입산 거 14만 5천 15만 원에서 현금화 시켜라. 그리고 뭐 AD 테크놀로지가 됐던 소부장 관련된 종목이 됐던 단타 현금화 시켜라 전략은 그대로 유지입니다. 그래갖고 22일 날 엔비디아 보고 그 다음에 나스닥이 진짜 본격적으로 그 지지를 확인하는지 그때부터 급락하는지 그때 확인하고 하시는 게 너무 늦으면 어떡해요, 대표님? 엔비디아가 주가가 급등세를 또 한 번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실적 발표 이후로. 여기서 가봤자 네. 예, 700에서 750불에서 갇혀있지. 500불 뚫어놓고 700까지 40%나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가 좋다 하더라도 저는 시가가 이미 다 반영된 수치 같고 이제는 700불을 반드시 지지 못하면 그리고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어요. 거기도 이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재료 노출. 거기서부터 차익 실현이 나오면 그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SK 하이닉스든 또 연관된 HBM이나 뭐 소부장 관련주들을 지금은 일단은 매도 전략을 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우리가 계획대로 13만 원짜리 14만 5천 원 15만 원. 이제는 15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 실적 이후로 그때 따라가기에 너무 어려운 가격대까지 올라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요.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가 15만 원 가봤자 그 만 원에서 15,000원 뛰기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이게 15만 원에서 20만 원 가는 시장이라면 얘기가 다른데 15만 원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뭐 5,000원, 만 원 뛰기 정도밖에 안 되고 저는 이제 다시 SK하이닉스는 13만 5천 원 오지 않는 한 매매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사이에는 폴더폰 관련주 할래요? 폴더폰이요? 네, KH바텍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삼성 쪽과 연결된 중소형주 중에 또 로봇 관련주의 순환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종목도 AD 테크놀로지나 코리아 서킷도 단타 매도한 거 다시 하단 들어오면 또 그거 사는 게 오히려 지금 그쪽 보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쪽이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대표님께서는 항상 이제 파생 시장의 흐름을 보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짐작을 해주시는데 오늘 파생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까요? 오늘 파생 시장은 네. 뺐다 올리는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뺐다 올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350선은 지켜줬죠. 350.5까지 빠졌다가 네.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야간 시장이 어저께 나스닥이 급락한 게 거의 장중에는 그 388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돌려놨거든요. 네. 오늘은 그 빠진 거에 대반등이 지금 시간대에는 130포인트니까 야간 선물이 오릅니다. 그래서 355까지 대반등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목금보다 다음 주 월요일이 더 중요합니다. PPI. 그래서 반등 줬다가 다시 꺾이는 파동이 나온 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55나 357.5가 이제 저항으로 바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350을 한번 공격하는 파동이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깨파락할 때 제가 이 행사 가격을 갖고 보거든요. 지금 350이 2600선입니다. 347.5가 2570이고요. 그 다음에 352.5가 2610, 20입니다. 오늘 종가가 352.5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에 깨파라 할 때 이게 거의 300%에서 400% 수익률 줬거든요. 네. 갭을. 그런데 종가로는 거의 반등 나왔기 때문에 뺐다 올려서 뭐 외가격은 거의 뭐 400%까지 나온 게 23%, 그 다음에 100, 150이라서 일단
오늘은 뺐다 올리는 에너지가 형성된 날이기 때문에 전체적 시장은 선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네. 올렸다 또 뺄 것 같아요. 삼성전자 때문에. 또 SK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매일매일 이 하락을 시도하는 에너지와 상승을 시도하는 에너지가 코스피 200에서 충돌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걸 한번 보세요. 지금 EWY가 이제 달러 베이스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어저께 하락폭의 그 비율 보면 2.7이나 급락했어요. 네. 우리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1이고 2배나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 원 달러가 급등하니까 이제 진폭이 더 급락했는데 이 위치가 어디냐면 2월 5일과 2월 7일 정도 수준까지 급락을 했어요. 이때 우리 종합주가 지수가 2,580 정도고 그 다음에 선물이 34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보다 거의 50포인트를 그 달러 베이스를 더 뺀 거예요. 네. 선물도 7포인트 더 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일단 352.5 그 다음에 올려놓으면서 끝났어요. 저는 이거 따라간다고 봅니다. 달러 베이스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죠? 원달러입니다. 저는 3월 달에 푸틴 북한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올라간 게 네. 이제 원달러가 1,350원 돌파해서 1,370, 80원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에 한번 그 하나시스템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AP위성이라든지 그쪽 섹터 갖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SK 하이닉스 보십시오. 지금 SK 하이닉스 에너지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보다 더 관리해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빨간색 일변도인데 가장 강하게 땡긴 게 100만 단을 삼성전자 이틀간 연속 매수한 것도 드물었거든요. 그냥 2월 8일과 13일까지 180만 주, 150만 주. 근데 오늘은 매도는 하지 않았지만 12만 주 샀고 오늘은 금융투자가 매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만 원에서 14만 원에 이제 갇혀 있을 것 같아요. PPI 확인되기 전까지는.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2월 8일에 490만 주를 때렸고요. 그 다음에 13일 날에는 100만 주 샀어요. 그런데 오늘 160만 주, 금융투자는 240만 주 쌍끌이 매도를 쳤어요. 이 삼성전자를 왜 이렇게 누를까라는 거. 그리고 그동안 올린 주체가 금융투자거든요. 200만 주, 200만 주, 320만 주. 근데 오늘은 때렸어요. 아니 SK하이닉스보다 못해요. 그래서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라고 고민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아니 왜 삼성전자를 자꾸 누르지? 거기서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이재용 그 법률 리스크 끝나고 나서 충분히 땡길 자리에서 안 땡고 오히려 때렸거든요. 네. 그럼 왜 때렸을까 할 때 이재용 회장님이나 그쪽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삼성전자 오르는 걸 바라지 않구나. 첫 번째. 첫 번째. 네. 두 번째로는 삼성물산을 먼저 땡기는 에너지가 더 강화되겠구나. 삼성전자보다. 네. 네. 삼성전자는 계속 누를 것 같다. 이 시나리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라는 걸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제가 삼성물산은 그동안 제가 옆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종목인데 11만 원대 들어가서 지금 15만 원이거든요. 이번에 눌림목 주고 20만 원 가나 볼래요. 삼성물산이 올라온 건 최근에 이제 뭐 저PBR주 지주사들 올라오면서 같이 좀 올라온 거잖아요, 대표님.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를 보십니까? 삼성전자가 삼성물산이 삼성전자를 갖고 올 것 같아요. 지배구조상. 네. 지분을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예.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늘린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이 지금 삼성전자 8.5% 갖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갖고 올 것 같아요. 그 시나리오를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께서는 이제는 금융 지주부터 먼저 해결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 지주가 되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네. 상장 주식은 30% 지분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과거의 데이터인데 삼성자산운용이 이미 100%니까 됐어요. 과거에는 삼성증권이 23%인데 지금은 29%에서 삼성증권도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키는 삼성화재가 14.9니까 15.1%를 갖고 와야 돼요. 요 시나리오가 들어갈 것 같아요. 삼성화재 15.1을 어떻게 갖고 올 건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지금 8.5%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금융지주가 되려면 이 금산법에서 이걸 끊어야 됩니다. 전 이거 끊을 것 같아요. 끊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누르는 시나리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에서 5% 갖고 오려면 삼성물산에 무슨 재원이 사용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44% 갖고 있는 거를 막교환, 대리를 내서해서 막교환 시키나 한번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건 다 시나리오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 여러분들 지금 2018년도에 삼성생명, 삼성화재 갖고 있는 1.4조 삼성전자 지분이 매각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옛날에는 1.4조 있었는데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화재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지분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삼성물산 지분도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은 삼성 SDS 지분을 또 전량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삼성생명이 개인 지분으로 20% 있는 게 상속이 이부진 씨하고 이재용 씨한테 많이 가고 홍라이 여사는 이걸 포기했습니다. 이런 스토리텔링을 쫙 보시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42조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주가 누구냐? 삼성생명 8.5, 삼성물산 5.1, 개인 홍라이 여사, 이재용 회장님, 이부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걸 3% 이내로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걸 줄이려고 그러면 5%니까 442조에 5% 에너지가 누구한테 가줘야죠. 삼성물산 삼바 에너지 갖고 가능히 합니다.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 갖고 있는 삼성전자를 몇 프로 갖고 올 수 있냐면 5.6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삼성전자를 계속 올리지 않고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 가치를 올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치를 죽이면 안 돼요. 더 많이 갖고 오니까. 이 작업이 먼저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네. 두 번째는 삼성화재가 지금 15조인데 이거는 삼성생명이 14.9니까 이게 삼성생명 지주라면 이게 30% 돼야 됩니다. 15.1을 갖고 와요. 어렵지 않아요. 삼성생명이 5.6을 팔면 거기 나오는 재원 갖고 충분히 다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먼저 막교환부터가 들어가야겠죠. 막견 시나리오가 들어갈 때까지는 삼성전자 계속 누르고 삼성화재나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부터 지배구조를 높이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29조입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죠. 개인으로 딱 돼 있죠. 이재용 18%, 이서연 6%, 이부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도가 나올 것 같아요. 이재용 회장, 삼성물산,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더 갖고 오면서 지배구조 높이는 한 축. 그러니까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한 축의 지주. 네. 그 다음에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계열의 지주. 그럼 두 가지 지주가 딱 나오죠.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시죠. 네. 그래서 2월 5일부터 이 법률 리스크 끝났으면 충분히 M&A를 하고 뭐 삼성전자 충분히 지금 SK하이닉스 같이
못 가더라도 지금 8만 전자 정도는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때려요. 변동성을.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그림이요.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시가총액 24조. 이거를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8.5%가 37조인데 24조면 5.6을 갖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대리인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받아주고 이쪽을 넘겨주고 이 작업을 지금 하기는 작업을 금년 내내 시도하나 보시죠. 올해 내내요. 올해 내내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올해 내내 지금 자리에서 위쪽으로 갈 방향이 크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 시도를 하려고 그러면 할라 그러면. 삼성생명 이번에 급등했잖아요. 네. 눌렀다 다시 보내나 한번 보세요. 삼성화재도. 그러니까 요 작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세 가지가 올라갑니다.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화재, 삼성생명. 바이오로직스는요? 바이오로직스는 박스를 유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요 작업이 들어가지 않나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MSCI 관찰 대상이나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하나. 그래서 금융 지주 시나리오를 가동시키나. 네. 법률 리스크 제거했는데 오히려 투자하고 삼성전자의 밸류 가치를 높이기보다는 지배 구조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는 시나리오가 먼저 전개되나.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삼성전자 왜 저렇게 누르나. 옛날에는 삼성물산을 죽도록 눌렀거든요. 네. 이제는 삼성물산을 올리면서 삼성전자를 누르나 한번 보시죠. 이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는 7만 원과 8만 원에 갇혀 있으면서 변동만 주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이번에 삼성생명이 8만 5천 원까지 갔거든요. 눌렀다가 다시 가는 게 이제 7만 5천 원과 8만 원 사이에서 밑에 꼬리가 계속 달리는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거래량보다 두세 배 거래량이 터지고 이러면 뭔가 냄새가 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생명을 이름 바꿔서 삼성금융지주로 만들었을 때 네. 상황 이걸 시나리오를 짜갖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해가 돼요. 저 삼성전자를 왜 저렇게 그냥 왼수 젓듯이 그냥 저렇게 400만 주 때리고 또 땡기고 하면서 변동만 주나.